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웬만하면 깔아뭉개고 침묵으로 이 상황을 돌파했을 겁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입을 열어 마침내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정의당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만만치 않은 사태인 걸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이게 대체 몇 번째인가요? 상대가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안면을 바꾸며 자기 살 길만 찾는 무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작태가 말입니다. 매번 그래왔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깍두기 정당, 기생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는데요. 좋을 때는 아는 척, 친한 척, 있는 척은 다 해대며 뭔가 주워먹을 게 있나 주변을 맴돌며 센 척은 혼자다 하고 있었던 거죠. 정작 위기의 순간마다 안면 몰수의 쌩까기,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실책하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사과를 한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류호정, 장혜영 초선 여성 의원들인데요. 진짜 사과를 하려면 두 사람이 직접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한 당내 전현직 의원이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호소인에게 고통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례 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 고소인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류호정, 장혜연 두 의원은 피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이번 논란이 당의 변화와 혁신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논란이 당내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당 소속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의총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정의당은 애도의 시간 동안 고인의 공적을 반추하며 저를 포함한 전현직 의원들이 조문하고 명복을 빌었다면서 동시에 피해 호소인에게 고통이 가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례 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 호소인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여기도 깍두기 전략인가요? 반반입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참, 이렇게라도 생존하려는 모습이 애잔합니다. 심 대표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다. 정의당은 늘 사회 변화에 앞장서온 당인 만큼 당 내부에서의 격렬한 토론 역시 정의당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대표로서 이번 논란이 당의 변화와 혁신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이 당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이다. 피해 호소인의 아픔과 고통이 당사자의 절규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 정당들에게 말씀드린다. 성폭력과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 제정을 시급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쉼없이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정의당의 명맥을 유지시켜줬는데요. 더 이상 명분도 가치도 비전도 없는 이상한 아이들의 동아리방이 되어버린 정당에게 소중한 한 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거죠. 동아리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진보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출연자들과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4일 고발했습니다. 우선 아주 잘하셨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진보 쪽에도 고발 전문 단체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그 역할을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맡아줬으면 합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배의원과 가세현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유튜버이자 전직 연예기자인 김용호 씨를 박 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 시장의 빈소를 마련한 첫날인 지난 10일 종로구 와룡공원 앞을 찾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와룡공원은 CCTV를 통해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숙정문은 숙청문이라고도 한다. 사람들 숙청했다. 이런 곳도 있다며 박원순의 오늘이 문재인의 내일이 될 것이라고 망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했습니다. 신 대표는 가세현이 지난 11일 서울대 병원의 빈소 앞에서 진행한 방송과 10일 와룡공원에서 한 방송이 고인을 모욕한 내용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신 대표는 배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의 아들이 귀국한 것을 두고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며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신 대표는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장례 중인 유가족에게 부적절하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 등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친고죄인데요. 유가족이 숨진 박 시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이를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꼭 고소해서 이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제발 꼭 고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나 걱정하고 우려했던 대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며 전국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던 거죠. 그토록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했던 일이 현실이 됐는데요. 이제부터 고인의 명예와 진보 진영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연대하고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피고소인, 피의자가 사망한 건은 기소를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공소권은 없음인데 없는 사건인데 그 수사력 낭비 아니냐 이걸 네. 모터로 수사를 하느냐 하는 의견과 함께 또 다른 근거로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이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본인들의 의견으로도 공소권 없음을 결론 내겠다고 하니까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또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봅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